제가 좀 전 시간에 이제 제가 호흡과 명상이 다르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명상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제 명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한 말이 많고, 이제 명상이라 그러면 또 어떤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신체적 현상이라고 또 이해하는 사람, 신체적 현상. 또 뭐 정신적 현상으로도 이해하고 있어요, 명상을. 또 명상을 또 호흡에 따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 여러 가지 명상을 할 때 혼란된 생각들을 우리가 치워야 돼요. 호흡이 모든 인간이 하는 것처럼 명상도 궁극적으로 가면은, 끝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비슷한 또는 비슷하게 해야 될 그 무엇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대상 조작 능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은 대상과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떤 것을 관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상하고 자신과의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대상과 자신과의 상호작용이 잘 돼서 무리가 없으면 호흡이 잘 된 것이고, 또 대상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그 염려라든가 걱정, 근심이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명상은 또 바로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명상이라 그러면 일단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기존의 명상이 대부분 그러하니까 이 종교와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종교가 뭐 불교가 있죠. 또 기독교가 있고요. 가톨이 있고요. 또 뭐 여타의 세계 여러 종교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불교에서 이제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부처를 뵙는 거죠. 그죠? 부처님을 보는 게 이제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죠? 대승불교 쪽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또 아니면 뭐 자기 나름 깨쳤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을 때까지 하는 건데, 또 기독교는 뭐 명상이라 이름 없지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죠. 기도행위 이런 명상과 비슷한 게 있죠. 가톨릭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또 소원은 하나님을 보는 거야. 또 예수님을 보는 거죠. 또 이 가톨릭은 뭡니까? 성모 마리아를 알련하거나 마주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게 이쪽 입장에서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뭐 불교 믿고 기독교 믿고 가톨릭 믿는 사람밖에 없느냐? 지금은 이런 종교와 관련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종교인이 행해왔던 명상이라든가 뭐라 합니까? 그런 것하고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엄연히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과거 거니까. 물론 이쪽에 내 운명을 바쳐야 되겠다는 사람이 이쪽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이런 종교적인 거 관련 없이 이 명상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또 길이 다르다고요. 그죠? 길이 다를 수밖에 없죠. 또 이런 것들, 이렇게 뭐라 그러까, 이렇게 부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모 마리아를 만나고, 이것도 하나의 작은 명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상이
신격화된 사람이죠, 그죠? 신격화. 대상이 신격화 되어버렸으니까, 대상이 신격화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르는 거야, 따르는 거. 따르면서 뭐 이해를 하겠죠. 불교도 같은 거 부처님을 따르면서 이해하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해하고, 성모 마리아를 따르면서 이해하게 되겠죠. 이쪽은 대상이 성인이나 하나님이고, 현재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닐 터인지 대상이 달라진다고, 그죠? 오늘날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죠? 처음에 내가 어떤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하다가 또 문제 해결돼서 또 하나의 대상을, 또 하나의 대상, 또 하나, 이 수많은 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옛날에 뭐랄까. 물리가 통한다는 것처럼 이제 한 키에 이제 다 이렇게 꼽히게 되는 관찰력을 가지게 되겠죠. 일이관지라고. 그런 정도가 이제 명상에 가깝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뭐 어디 가서 이제 명상을 가서 엉덩이 찔리기 오래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명상이 뭔가? 명상이 왜 생겼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최초의 발생 단계부터 이렇게 역사적으로 딱 추적하면 뭐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명상이 이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뇌가 대뇌와 소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심피질과 구피질로 나누어져 있어서 명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노동의 연속성 때문에 생겼다.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머리 위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각신경이래요. 그래서 저는 시각신경이 가장 큰데 시각신경이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 시각신경이 불완전해서 영상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해보면, 우리 알다시피 개가 명상을 하고 돼지가 명상을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뭘 할지 모르지만 주로 사람이 명상을 하는데, 사람이 명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물은 거의 본능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은 본능적 삶의 행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평생 자기 삶을 구성하면서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본능을 넘어서 구성하는 일, 심피질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대뇌피질이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최초의 본능, 싸우거나 회피하는 본능을 넘어서, 다시 말해 즉자적 반응을 넘어서 대자적 반응을 하게끔 인간이 성장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머리라는 것은 물론 처음엔 뭐 불교식으로 하면 아니빛을 신의가 있잖아. 이 6가지 감각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영역이 구피질이라면 이 신피질은 이 아니빛을 이쪽에 들어오는 감각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옛날 시골 산 냇가에서 이 돌을 던지면 이렇게 파문이잖아요, 그죠? 이 파문, 퍼져나가는 거. 여기서 이제 감각 영역이 이제 하는 파문을 던져지면 이쪽은 즉각적, 구피질은 즉각적 반응인데 신피질은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물을 인지를 못해요. 뭐 그냥 이렇게 신경이 그냥 찰칵 하는 거예요. 찰칵, 찰칵.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물리적 정보예요. 물리적 정보. 그러니까 이 실제를 이렇게 참 어렵게 들었는데 실제를 볼 수가 없어. 볼 수 없어서 구성하는 거예요. 구성하는 거. 이 신피질이. 이 찰칵 신호를 가지고 실제를 자기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피질을 영역에서 오해, 곡해, 환상, 환시, 환청, 온갖 병적인 증상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면 우리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 동일한 대상을 보고 어떤 사람 이걸 뭐 그냥 뭐랍니까 팬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걸 볼 때 이 부분만 보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부분만 보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만 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오해, 곡해, 환상, 환시, 환청 이렇게 우리의 인식을 흐트리고 잘못되게 하니까 이걸 바르게 해야겠다는 염원이나 욕망, 속성이 생겨요. 그죠? 바르게 하려니 명상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의 시각상에서 명확하다면 우리가 눈 감고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깊이 생각할 때 눈을 살짝 반쯤 감고 미간을 찌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깊은 생각을 할 때 보시면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살짝 반쯤 감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참, 다시 말해서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살짝 반쯤 감고 생각한다는 이 말 속에도 어떤 명상에 대한 답이 보여요. 눈을 꽉 감고 생각하지 않고 왜 눈을 반쯤 두고 생각할까? 미간을 찌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명상이 탄생한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이 뭐냐면 노동의 연속성이에요. 노동의 연속성, 계속성이죠. 인간이 원시 시대부터 농업 시대로 이렇게 진화 발달을 같은 문명의 진화를 거쳐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원시 시대에 보면은 수렵과 뭐 짐승 잡고 있고 채집, 각종 열매를 이렇게 따고 모으고 하는 수렵 채집 생활을 주로 해왔어요. 그리고 끝없 이동하면서 그래서 내가 올해 어디 가서 뭐 산돼지를 잡았 1월 달에 산돼지를 잡았다면 또 내년에 전년에 그 1월 달에 거기 가서 산돼지를 계속 잡는 것이 아니고 이동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산돼지를 잡는 그 장소와 위치가 끊임없이 변해버려요. 장소 변경이 되버린다고. 그리고 이런 산돼지를 잡는다는 그 대상은 분명한데 장소가 변하니까 우리의 주의력이 제한적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의력이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장소에서 이 수렵 행위를 계속 한다면, 원래 내가 산돼지를 잡았어. 아니, 또 산돼지 못 잡았다. 산돼지를 못 잡았어. 아, 내가 이렇게 실패해서 못 잡았구나. 아, 내년 1월에는 꼭 이렇게 해서 그 산돼지를 놓치지 말고 꼭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장소를 이동함으로써 그런 기억 속에 경험한 것이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명상 대상이 없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건 어차피 기억이 증가해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명상이 있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명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렵 채집 생활에서 이 농경 생활로 돌아오면 대부분 이런 농경 생활에 돌아오면 이제 이런 경작지가 있고, 그죠? 이 경작지가 있는 이 지역에서 계속 매년 1년, 2년, 3년, 4년 계속 노동을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노동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농사 짓고 1년 농사 짓고 2년 농사 짓고 3년 농사 짓고 4년 농사 짓고 5년 농사 짓고 이렇게 연달아로 농사를 같은 장소에 짓는다. 그러니까 노동이 아까 저 수렵 채집할 때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한 상태에서 노동 연속성이 보장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올해 농사를 내가 이렇게 짓는데 올해 쌀 10kg밖에 안 나왔어. 아, 왜 그럴까? 이전에는 11kg 나왔는데, 그래서 내년 올해는 11kg, 내년에 11kg냐, 12kg 나오도록 농사를 지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식량이 옛날에 부족했으니까. 그럼 이 경작지를 가지고 1월에 작년에 뭐 했지, 2월에 뭐 했지, 3월에 뭐 했지, 4월에 뭐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과거에 했던 일을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또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반성이잖아, 반성. 그래서 통상적으로 반성이라는 말도 쓰고 반성적, 숙고, 깊이 생각하는 관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모르겠네. 내가 지금 농사를 안 짓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 대부분의 농부들이 농사 일기를 써요. 이 농사 일기가 뭡니까? 반성적 행위에서 나오는 쓰기로서의 명상이에요, 사실. 명상 맞죠? 이렇게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쓰기로서 명상이 되려면 노동이 연속성이 돼야 돼요. 아까 수렵 채집 생활 때문에도 노동이 짧은 시간 탁탁 이루어져서는 명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기억이 양이 적고 기억의 재생이 불분명하다. 왜? 위치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명상에 발생한 이유는 우리의 이제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뒤쪽에 한 3분의 1이 시각신경이에요. 머리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각신경이라고요. 그런데 이 시각이 머리 이쪽에 가장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많은 역할을 한다는 개념이죠. 많은 역할, 그죠? 많은 역할을 하는데 불완전해요. 시각이 명확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하나의 신뢰로서 우리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여성의 오면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남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뭐 만나든 안 만나든 또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눈을 감으면 뚜렷이 떠오릅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남성이 또 얼굴이 뚜렷합니까? 뚜렷하지 않아요. 몽타주 형태, 몽타주. 이미지 형태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시각신경이 이렇게 크고 넓은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혹은 대상을 마주하지 않았을 때 그 대상의 또렷한 모습, 이게 아니라고요. 흐릿한 모습, 이렇게 흐릿한 모습으로밖에 재현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흐릿하게 재현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를 명상은 시각신경의 불완전성에서 나타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있잖아요. 무엇을 골똘히 생각할 때 어떡합니까? 약간 몸을 쭈그리고 앉아서 눈을 반쯤 감고 미간을 찌푸리잖아요. 그죠? 눈을 반쯤 감고 미간을 찌푸린다. 그래서 눈을 반쯤 감고 미간을 찌푸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완전히 감지 않아요. 왜? 완전히 감아버리면 몽타주가 되어버리니까 흐릿해지니까 반쯤 뜨고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만 보다도 우리의 시각신경이 불완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명상은 척추동물의 발달한 대뇌 피질의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명상의 발생 조건을 하나 설명했고, 그 다음에 노동의 연속성이 명상에 대한 필요성을 만들었다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명상은 시각 기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려는 시도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명상의 발생 원인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발생 원인을 했으면 이제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것이 명상에서 다루는 대상, 실제적 대상이 있고 가공적인 대상이 있을 겁니다. 가설 같은 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체 대상이 있을 수가 있고 신체가 아닌 바깥 대상을 우리가 선택해서 또 바깥 대상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서 명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한 부분이 너무 길어서 다른 파트를 나눠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